집 보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 20만 원 넣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자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중개사 말에 급하게 계약했는데 결국 5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그 집이 전입신고도 안 되는 걸 나중에 알았고 그 덕에 월세 지원금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실제로 월세 계약에서 가계약금 문제, 전입신고 불가, 관리비 이슈 등 실수하는 사례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자취방을 처음 알아보는 사회초년생, 전세보다 월세를 고민 중인 분들, 그리고 보증금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계약 전에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월세방 계약 실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왕 초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정해야 덜 후회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독립하고 싶다 이 생각으로 방을 구하러 나서지만 사실 방 구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디에서 살 건가를 정하는 겁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라면 무조건 직주 근접부터 우선 시간, 체력, 교통비까지 모두 아끼는 전략이니까요. 지역이 명확해야 방도 더 빠르게 찾고 더 싸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방 찾기 실전 꿀팁. 방 찾을 때는 직방, 다방도 있지만 정확한 시세 확인은 네이버 부동산이 가장 편합니다. 예를 들어 선능력 기준으로 원룸을 찾는다고 했을 때 원룸 체크하고 보증금 필터 걸고 오피스텔 여부도 체크해서 동그라미 숫자가 나오는 게 매물 수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볼 때는 왼쪽에는 공용 면적, 오른쪽에는 전용 면적입니다.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오른쪽의 숫자가 실사용 면적입니다. 세 번째, 근생 건물 안에 있는 원룸 피하세요. 가끔 근린생활시설 안에 있는 원룸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가 더 나오고 중개 수수료도 2배 이상 비쌉니다. 게다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전입신고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증금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 전입신고 가능 여부. 이건 필수입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는 방인지 되는 방인지 이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서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안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입신고를 허용하면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전입신고가 안 되면 보증금, 보호도 못 받습니다. 세대 분리도 안 될 뿐더러 정부 지원금도 대상이 아닙니다. 꼭 확인하세요. 매물 페이지 하단 중개사무소에 전화해서 이 방 전입신고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다섯 번째, 괜찮은 중개사 고르는 법. 매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와 계약하느냐입니다. 중개사무소 블로그가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카카오맵 리뷰가 1점 테러를 당한 적이 없는지, 전화했을 때 응대가 성의가 있는지 이렇게 최소한 3군데 이상 체크하고 괜찮은 곳만 방문 예약을 잡으세요. 여섯 번째, 방 보러 갈 때 주의할 점입니다. 중개사에게 조건을 정확히 말하세요. 예를 들어 전용 6평 이상 전입신고 가능한지, 보증금 1000에 월세 60 이하의 방을 구합니다라고 명확히 얘기하시면은 조건이 구체적이잖아요. 중개사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살아야 해서요 비슷한 매물 2-3개만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좋은 방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방 볼 때 꼭 체크리스트를 항상 작성을 하시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집 보고 나서 메모장에 정리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촬영을 꺼리는 중개사에겐 가족이랑 상의하려고요 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중심은 내가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가계약인데요. 가계약은 아직 정식 계약 전에 이 집이 마음에 드니까 잠깐만 잡아주세요 라는 의사표현의 수단입니다. 보통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먼저 보내고 본 계약을 며칠 뒤에 체결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보증금의 10%, 계약금이 100만 원이죠. 가계약금은 이 계약금 100만 원 중에 일부인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계약이라고 해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 조건이 명확히 정해졌다면 정식 계약 안 했는데요 라는 말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도 가계약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가계약 할 때는 입주 가능일, 전입신고 여부, 공과금 조건 등 다 확인하시고 중개사에게 가계약 후 취소 시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특약이나 문자라도 기록을 남겨두세요. 자, 여덟 번째, 계약 당일에 꼭 체크해야 될 2가지입니다. 계약 후 입주 당일에는 꼭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걸 해야지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문제가 생겨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준비물은 신분증하고 계약서이고요. 몰라도 중개사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려줄 겁니다. 오늘 마무리 체크 포인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살고 싶은 지역을 먼저 정하고 네이버 부동산으로 조건에 맞는 방 찾고 전입신고 가능한 방만 보시고 중개사무소 블로그나 리뷰 꼭 확인하시고 조건은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체크리스트와 사진 촬영 꼭 하시고 가계약은 신중하게, 계약 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월세방 계약 전에 실수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이라 막막하셨던 분들 이제는 정말 괜찮은 집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킹빌딩이었습니다.